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학이고요. 이번 주에 화학을 최대한 많이 할 예정이에요. 자, 화학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한다고? 원소부터 나오나요. 그리고 우리는 뭐야? 주기율표 나오고 우리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1학년 화학에서. 그렇지. 원자의 구조를 그릴 수 있느냐야. 그리고 그 원자의 구조를 그리면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까지 배울 수 있죠. 물론 한번 예습이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네. 자, 갑니다. 원소, 원자. 역시 전번에 우리 저 원소, 원자를 뭐 했어? 구별할 수 있다 그랬지. 원소는 뭐지? 종류. 원자는 뭐지? 다시 원소는 뭐지? 종류. 원자는 뭐지? 그렇지. 개수. 그 종류를 이루는 됐니? 개수.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저기 6급 필기해 놓은 거 봤는데 너희들 고1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야. 뭐 가능한 문제야? H2O 써놓고 원소 몇 가지? 그렇지. 두 가지. 그러니까 종류 몇 가지 이렇게 묻는 거지. 원소 몇 가지? 두 가지. 원자 몇 가지? 원자 몇 개? 이렇게 물어보겠지. 원자 몇 개? 세 개.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소, 원자 했고요. 자, 전번 시간에 또 하나 더 했습니다. 뭐 했지? 내가 하나 더 했죠. 뭐 했지? 빨리빨리 얘기해. 뭐 했어?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는 뭐 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야? 그렇지. 전기전도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다 금속이야. 전기전도성이 작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비금속이야.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전 시간에 했어. 뭐 있어? 흑연. 흑연 뭐지? 샤프심. 그러니까 샤프심 흑연은 뭐지? 비금속이야. 그런데 전류가 흘러. 그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뭐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금속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주기율표 했습니다. 주기율표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 누군 알아라고 했죠? 멘델레예프는 알아야 돼. 우리가 딴 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멘델레예프는 아셔야 돼요. 멘델레예프는 처음으로 원자들을 배열했을 때 의미 있는 배열을 하신 분이야. 요 위에 있는 분들은 배열은 하셨지만 데베나이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있지? 뉴렌즈라든가 배열은 했지만 너무나 규칙성이 잘 맞지 않은 거였지. 근데 멘델레예프부터는 아주 배열했을 때 배열이 잘 맞지.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멘델레예프는 무슨 순으로 원자를 배열했지? 멘델레예프 때 발견된 원자의 종류는 63종 정도 돼. 63종. 그러니까 한 63종의 원자들이 발견이 됐는데 걔를 무슨 순으로 배열했다고?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거야. 그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 원자량이 뭐지? 이제 우리 원자량 알아야지. 원자량이 뭐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더 맞긴 한데 그걸 질량수라고 할 거야. 학교 선생님은. 원자량, 질량수 너희들은 같이 써도 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써야 돼. 그래서 원자량은 양성자의 수에다가 무슨 수를 더해? 중성자 수를 더해. 중성자의 수를 더해서 이걸 가지고 질량수 또는 원자량이라 그래서 이 원자량 순으로 만들었어. 알겠니? 근데 이 원자량 순으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잘 배열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아주 작은 뭐가 있었지? 오차가 있었어. 누구 때문에 작은 오차가 발생하지? 그렇지. 이 중성자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거의 맞는데 멘델레예프가 만든 건 거의 맞는 거야. 근데 저 중성자 때문에 오차가 좀 발생하더래. 그래서 누가 모즐리라는 분이 야, 누구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잖아. 너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니까 원자를 배열할 때 너를 빼야지. 그러면 무슨 순으로 배열하면 되겠어? 양성자 순으로 배열해야 되겠지. 그래서 모든 원자는 현재 우리가 뭐야? 양성자수냐. 양성자의 수순으로 배열하신 분이 누구야? 모즐리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날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야. 그리고 이 모즐리라는 분이 이 양성자수를 여기도 써있네. 뭐로 정하신 거야? 이걸 뭐라고 하자? 원자 뭐라고 하자?
번호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원자 번호야. 그래서 모든 원자는 원자마다 무엇이 정해져 있다? 번호가 있어. 원자 번호는 원자 번호가 있는 거야. 1번 누구? 수소. 2번 누구? 헬륨. 3번 누구? 리튬. 그래서 마지막 몇 번까지는 고등학교 기본 암기사항이지? 20번까지는 기본 암기사항이야. 알겠니? 그래서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주어주지 않고 문제를 내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21번 이후에 원자 번호는 몰라도 되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19번 누구지? 나야, 나. 19번 뭐지? 칼륨이야. 20번 누구지? 칼슘이야.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자 번호가 암기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여기 했던 거야.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뭐다? 양성자수로 돼 있고 무슨 순이다? 원자 번호 순이다. 이렇게까지 강의가 되었습니다. 됐죠? 여기서 조금 더 갔었어. 자, 갑니다. 짠.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를 외우는데 이 주기율표를 네 멋대로 외우는 게 아니지. 됐니? 우리한테서 중요한 건 뭐라고? 원자 모형을 그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은 이 완자라는 책인데 책이 어떻게 돼 있다고? 너무나 펼쳐져 있지. 그래서 뭐 있지? 비활성 기체는 저쪽 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알카리 금속은 요쪽 페이지에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 페이지가. 그러니까 조금 책을 만드신 분이 조금 산만하게 만드셨지.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할 거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얘한테 집중될 거란 말이야. 됐니? 얘를 뭐라 한다고? 18족 원소. 18족 원소의 다른 표현은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의 뜻은? 비활성 기체의 뜻은? 다시 비활성 기체의 뜻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 반응성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물질하고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반응 안 한다? 겁나 안정해서.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우리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 근데 조금 다시 한번 해볼게. 워낙 중요해서 비활성 기체는 헬륨, 원자번호 몇 번? 2번. 원자번호 어디다 써? 원자의 왼쪽 아래에다 쓴 게 이게 원자번호야. 2번 이렇게. 됐니? 네온, 원자번호 몇 번? 10번. 됐어요? 아르곤, 원자번호 몇 번? 18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원자 번호는 무슨 수? 양성자수. 헬륨이니까 양성자수 몇 개? 2개. 양성자수 2개. 됐어요? 전자 몇 개? 2개. 그래서 얘는 전자가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매우 안정해. 왜 안정하지? 그렇지. 최대 전자수를 다 채우면 안정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최대 전자수 우리 외웠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는 18개야. 알겠니? 근데 너희들은 우리가 원자번호가 20번까지만 배우니까 보통 우리 교과서에서는 2, 8, 8 뭐 이렇게만 나오겠지. 세 번째까지. 됐어요? 간다. 네온, 양성자가 몇 개? 10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8개.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양성자 몇 개? 18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자, 이제 하나 암기합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단어를 배울 때 두 가지인데 여기서 잘 봐야 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단어를 말할 때 두 개의 단어를 쓰지. 여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 뭐 나오지? 최외곽 전자수. 그렇지. 최외곽 뭐라고? 전자의 수. 그럼 이 최외곽의 전자수는 뭐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수. 말 그대로 최외곽이니까 가장 밖에 껍질에 밖에 껍질 이렇게 쓸게. 껍질. 에이 껍질 밖에 이상한데? 그냥 말 그대로 쓰자. 최외곽 전자수. 가장 뭐라 그래? 가장 밖에 껍질에 밖에 껍질. 저 이상한데? 어떻게 써야 돼? 누가 그랬어? 이야 국어 좀 하는데. 이야 밖의 껍질에. 그치? 이거 국어 좀 하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가장 밖에 껍질에 뭐 한다고? 전자의 수가 되는 거야. 국어 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알려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수. 너 왜 비웃어? 왜? 왜 실실 웃어? 나 수업하는데. 저 왜 저래? 왜 택시에서 뭔 일 있었어? 없었어? 좋아하네? 됐니? 간다. 그러면 최각의 전자수. 타다. 또 뭐 있어?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의 수. 됐니? 원자가 전자수 뭐야? 원자가 전자수는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이 가짜도 가장 밖에더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의미적으로 다르지? 원자가 전자수 무슨 뜻이지? 그렇지.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반응하는 전자수였을까? 화학 반응하는 뭐라고? 전자의 수. 됐니?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하고 최각 전자수는 어떻다? 다 같아. 알겠니? 우리 주기율표에서 누구는 다 같아야 되는 거야? 짜잔! 누구 빼곤 다 같아야 돼. 누구 빼곤 다 같아야 돼. 비활성 기체 빼고 나머지 일족 원소. 원자가 전자수 몇 개? 하나. 최각 전자수 몇 개? 하나. 원자가 전자수 몇 개? 두 개. 최각 전자수 몇 개? 두 개. 됐니? 원자가 전자수 몇 개? 17개. 또는 2주기, 3주기에는 7개. 됐니? 최각 전자수 몇 개? 7개. 또는 3주기 넘어가면 4주기, 5주기에서는 17개. 알겠니?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얘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얘. 지금 우리 필기한 거. 됐어요? 누구? 비활성 기체야. 간다.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수 몇 개? 헬륨 몇 개? 2개. 여기다 쓰자. 헬륨 몇 개? 2개. 네온 몇 개? 8개. 아르곤 몇 개? 8개. 근데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몇 개? 그렇지. 빵개. 네온 몇 개? 빵개. 아르곤 몇 개? 빵개. 그래서 얘만 시험에 항상 내는 거야. 됐니?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하고 최각 전자수가 다른 애는 누구만 달라? 비활성 기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무조건 원자가 전자수가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니까 빵개야, 빵개. 반응을 안 하거든. 이해됐죠? 우리한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화학적으로 가장 무슨 상태라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건 누구야? 헬륨.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건 누구야? 네온.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건 누구야? 아르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완자라는 책에 있어. 우리 생활 속에서 얘 써 안 써? 써! 근데 화학적으로 쓰지 않고 무슨 적으로 쓰는 거야? 물리적인 현상으로 쓰는 거야. 헬륨은 가장 가벼운 기체에 속하니까 풍선 만들어서 띄울 때 쓰는 거고. 됐니? 네온은 어디다 쓰지? 그래, 네온사인. 됐니? 저한테 전자를 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리적 반응에 일어나서 뭐가 나?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등 만들 때 써. 네온사인. 알겠니? 아르곤 뭐한 때 쓰나? 그 뭐 용접할 때 쓰는데 그건 선생님도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서 용접을 할 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알겠니? 아무튼 그것도 화학 반응으로 쓰지는 않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근데 용접할 때 쓴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 어떤 원리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다음에 선생님 용접 한번 해보고 얘기해 줄게. 기회가 되면. 이해됐습니까? 자, 간다. 그럼 이제 우린 뭐 배우려고 그래? 얘네를 알았어. 얘들을 아는 이유가 뭐지? 잘 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건 하자. 아, 이렇게 되면 안정하죠? 자, 오늘 수업 조금 외워줘야 되겠네. 자, 뭐 할 거야? 얘네 할 거야. 됐어요? 얘네들. 일족 원소. 우린 일족 원소의 이름을 뭐라 부르지? 알칼리. 일족 원소에서 누구 빼고 알칼리지? 그렇지. 수소 빼고야. 수소는 원래 저 자리가 아니지. 원래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그냥 우리가 둔 거야. 왜 둔 거라 했지? 미관상 둔 거야. 미관상. 알겠니? 원래는 수소는 수소족이라고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너는 안 되겠다. 이쪽으로 와라 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야. 알겠니? 우리 생활 속에 보면 뭐라고? 입양한 거야. 혼자 저쪽에 애가 외롭게 있으니까 야, 넌 안 되겠다. 혼자 살기가 힘들지?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되자. 그래서 그냥 일쪽에다 갖다 포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 집에 입양이 왔으니까 우리 가족은 맞지만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은 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입양되어 왔으니까 가족은 맞지만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없어야 되겠지. 왜 고민하냐? 너 거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힘들어져. 내가 입양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모두 힘들어져. 괜찮지? 어렵지 않지? 괜찮지? 아빠 잘 계시고?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알칼리 금속 하면 누구 빼야 돼, 민서가? 수소 빼고 누구?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까도 했지만 교육과정 20번 과정이니까 책에서 루비듐이나 세슘이 빠져 있는 거야. 알겠니? 우리 교육과정이 20번이니까. 알겠니? 나 어제 유튜브 봤다.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형편이 좋잖아. 나 어제 유튜브라는 걸 봤어. 미친 새끼를 봤어. 그 유튜브에서 어떤 또라이가 나트륨을 강에다 던지는 거야. 나트륨을 강에다 던지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거야. 알겠니? 그럼 미친 짓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화학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멍청한 짓을 할까? 너무너무 왜? 그 나트륨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덩어리를 던지던데? 그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니? 위험물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야만이 그걸 구매가 가능한 거야. 그걸 강에다 던졌다고. 그 강이 어떻게 돼? 계속 연속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 유튜브로 찍으면서 좋다고 그런 걸 올리는 건 뭐 하는 거야? 나? 졸라? 무식해요 라는 거잖아. 알겠니?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의 무식함을 드러내지 마라. 알겠니? 조회수에게 나의 무식함을 팔지 마라. 알겠니? 선생님 이번에 70만 넘었더라. 됐니? 선생님 알지? 70만. 어제 보니까 70.5만이던데? 70.5니까 뭐야? 70만 5천이던데? 됐어. 곧 100만 넘을 것 같아. 알겠니? 봤어? 선생님 거? 형편이 어려운 새끼들 하나도 못 봤네. 에이, 됐다. 나 혼자 해야지. 자, 간다. 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시작합니다. 누구? 리튬, 나트륨, 칼륨.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지. 됐어요? 그려보면 알아. 자, 갑니다. 누구부터 그려? 리튬. 자, 리튬 원자번호 몇 번이야? 3번. 양성자 몇 개야? 3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야? 2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야? 2개.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야? 3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대화가 안 돼. 알겠니? 2개야. 그지? 2개. 왜 2개지? 최대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가 2개라고 전 시간에 했고 방학 때도 한 거야. 3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됐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하나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얘가 리튬이야. 계속한다. 나트륨 11번이야. 첫 번째 양성자가 몇 개 있어야 돼? 11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9개 돼, 안 돼? 안 돼. 8개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야? 하나. 이게 나트륨이야. 이게. 하나 더 하지. 칼륨이야. 칼륨 양성자 몇 개? 19개. 이 8 하나 이렇게 되겠지. 저 시간에 S가 넘어갈게. 껍질 수는 뭘 말해? 주기. 그러니까 얘는 몇 껍데기로 돼 있어? 2껍데기.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몇 번째 줄에 있어야 돼? 2번째 줄. 얘는 몇 번째 줄에 있었겠어? 3번째 줄. 얘는 4번째 줄.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몇 개야? 하나씩이지.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뭐라 불러? 족 그러는 거야. 알겠니? 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외각이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그래서 몇 족 원소들이야, 쟤들은? 1족 원소야. 됐니? 지금부터 할 얘기잖아. 빠르게 하자. 얘들의 공통점은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자, 간다. 안정해, 불안정해? 매우 불안정한 거야. 왜 매우 불안정해? 아까 했지. 안정의 조건이 뭐였어? 최외각 전자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로 맞추라 그랬어.
그럼 이제 간다. 얘는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좋겠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을 때 가장 안정해지겠지. 그럼 헬륨의 전자 배치는 아까 배웠지? 어떻게 돼 있었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근데 얘는 뭐가 돼야 돼? 첫 번째 껍질에 2개,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리튬입니다. 리튬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리튬이 무조건 전자를 하나 뭐 해줘야 돼? 1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앞으로. 1어. 그래서 니꺼 하나를 내보내서 1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리튬이 전자를 뭐 한다고? 1어. 그래서 리튬이 전자를 1어. 그래서 리튬 뭐가 되고, 리튬 뭐가 되고, 리튬 뭐가 되고, 리튬 뭐가 되고, 이온이 되고 전자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튬 뭐 되는 거야?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쟤는 리튬 뭐라고 불러? 읽어봐. 이거 리튬 뭐라고 읽어야 돼? 양이온. 그래서 양이온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전자를 잃었어. 양이온 어떻게 만들었어? 전자가 잃어서. 양이온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지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양이온 그러는 거야. 됐어요? 나중에는 이런 걸 산화환원이라는 단어로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자를 잃어 산화되어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다음에는 이제 전자를 잃어 이런 표현 안 해. 뭐라고 할 거냐면 전자가 산화되어 또는 리튬이 산화되어 이런 표현을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잃어서 그러니까 뭐 된다? 양이온 된다. 아, 그러면 리튬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 된다. 자, 봐. 양이온이 되면 이 전자 여기서 쓸게. 양성자는 3개인데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된 거지. 그러니까 리튬이 양이온 되면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지. 그래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으니까 우린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안정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니? 리튬이 안정해? 리튬 이온이 안정해? 리튬 이온이 안정해. 그럼 우리 지구상엔 리튬이 있겠어? 리튬 이온이 있겠어? 그래, 리튬 이온이 있는 거야. 아까 내가 지금 그 뭐 1070만 나온 유튜브 보니까 선생님 됐니?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이 영상이 조회수가 70만 나올 줄 몰랐는데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없지. 바닷물엔 누가 있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있는 거야. 왜 이온이 있는 거야? 그렇지. 나트륨이 있으면 큰일 나겠지. 나트륨 이온이 뭐 되니까? 안정화되어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댓글 보니까 막 이상한 글들 많대. 알겠니? 학교 다닐 때 아마 조금 화학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인가 봐. 알겠어요? 바닷물에 소금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이온이 있는 거야. 우리 지구상엔 리튬이 있는 거야? 리튬 이온이 있는 거야? 리튬 이온이 있는 거지. 우리 지구상엔 리튬 없어. 리튬 있으면 큰일 나. 막 폭발하고 화학 반응하고 난리 났겠지. 근데 우리 지구 초기에는 리튬이 있었겠지. 우리 지구 초기에는 리튬이 있었겠지. 우리 지구 전번에 만들었잖아. 지구로부터 몇 억 년 전에 만들었어? 약 50억 년 전에 원자들이 뭉치고 뭉쳐서 지구라는 게 만들어졌잖아. 그때는 뭐가 있었겠어? 리튬이 있었겠지. 근데 지구가 만들어져서 무슨 일이냐?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화학 반응을 해서 지구가 지금 무슨 행성이 된 거야? 그렇지. 매우 화학적으로 안정한 행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물체들이 나타나기도 한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럼 인간은 지금 어때? 리튬 이온을 얻어다가 우리가 리튬으로 뭐 만들었어? 자동차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는 광물에서 리튬 이온을 얻어다가 전자를 공급해서 뭘 만들어? 그렇지. 리튬을 만들어서 그걸로 뭐라 그래? 배터리를 만든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리튬 건전지, 리튬 이온,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리튬 이온 배터리야. 알겠습니까? 계속 간다. 얘 봐. 나트륨. 와우! 나트륨. 안정해, 불안정해? 이제 빨리 할 수 있지? 전자 나가야 된다. 그럼 나트륨이 안정해, 나트륨 이온이 안정해. 그렇지. 나트륨 이온이 있는 거야. 됐니? 나트륨 이온이 있는 거야. 나트륨이 있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있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지구상에 나트륨 있어, 나트륨 이온이 있어? 나트륨 이온이 있겠지. 됐습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유 칼륨이니까 뭐야? K. then 얘는 어떻게 돼야 돼? K 플러스 전자 하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앞에 앉아. 뒤에 앉아도 되고 이럴 때 남학생 옆에 앉아도 되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돼야 돼? 칼륨. 얘는 무슨 이온이 돼야 돼? 칼륨 이온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간다.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지 아까? 알칼리. 알칼리의 가장 큰 특징, 제일 중요한 거지? 외워야 되는 거지? 알칼리의 가장 큰 특징 외워야 되지? 가장 중요한 거 뭐지? 불안정하다. 그래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자 하나를 잃어야 된다. 알칼리는 리튬, 나트륨, 칼륨이니까 약자로 쓰는 거야. 알칼리의 약자를 뭘로 쓴다? 금속의 약자 M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M은 무조건 전자 하나를 잃어서 됐니? 뭐 된다? 일가 양이온 되는 거야. 알칼리는 그 누구랑 반응해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일가 양이온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범아. 알칼리 금속, 이가 이온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 돼, 안 돼? 리튬 이가 이온이 존재하겠어, 안 존재하겠어? 존재할 수가 없지. 현재 여기서 전자 2개 꺼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어마무시하게 불안정한 물질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무조건 됐니? 전자를 잃어 뭐 된다? 양이온 된다. 이제 여기서 암기야. 그럼 알칼리 금속은 우리가 3가지를 외우지. 리튬, 나트륨, 칼륨이지. 자, 간다. 그럼 얘네들이 이온되는 걸 우리 뭐라 부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안정화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반응성이라 그래. 반응성. 그럼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큰 거야?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누가 반응성 큰 거야?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누가 반응성 큰 거야?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누가 반응성 큰 거야? 다른 말로 하자. 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이온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누가 더 빠른 순서대로 이온될 수 있어? 그래, 칼륨. 왜? 전자를 내보내려면 얘는 18개의 전자가 하나를 뭐 해야 되겠어? 밀어내는, 청력으로 밀어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내보내려면 내가 잡아당기는 걸로는 안 되는 거야. 청력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8개가 밀어내고 얘는 10개가 밀어내고 얘는 2개가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칼륨은 엄청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알칼리 금속은 어떻게 반응한다? 일가 양이온 된다. 그럼 누가 가장 반응성이 크다? 칼륨. 2번째 나트륨. 누구야? 리튬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을 쓰세요. 그럼 누가 세야 돼? 칼륨, 나트륨, 리튬 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매우 반응성이 큽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뭐다? 매우 뭐다? 반응성이 큰 거야. 현존하는 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거. 짱 커. 그냥 큰 게 아니라 짱 크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나트륨을, 금속을 강에다 던지는 영상을 내가 어제 봤다니까. 됐니? 그 얘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얘는 전자 하나만 잃으면 됐니? 안정화되지.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 그랬지. 자, 간다. 외워야지. 2번째. 그래서 반응성이 큰데 얼마나 반응성이 크냐.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얼마나 반응성이 크지? 물과 반응해. 알겠니? 물과 반응한다고. 물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뭐랑 반응한다고? 물과 반응해요. 물과. 알칼리 금속은 누구랑 반응한다고? 물과 반응해. 물과 반응해서 어떻게 되지? 물과 반응해서 어떻게 돼? 지범아, 너 몇 페이지야 그거? 65페이지. 됐니?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뭐랑 반응한다고? 쟤는 완자야. 너는 기출 비기고. 물과 반응하지? 다시 할게.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자를 내가 줘야 되는 거야. 나해 안 나네? 안 나? 됐니? 선생님이 너한테 분필을 하나 줄게. 선생님 안정화돼요. 잘 봐. 전자 하나를 줄 거야. 내가 안나한테 전자를 하나 줄 건데 안나야 하고 분필을 이렇게 주는 거야. 됐니? 이건 분필을 준 거지. 됐니? 그럼 이건 어떻게 준 거야? 천천히 준 거야. 내가 안정해 주려고. 됐니?
근데 조금 빨리 줄게 안나야. 전자를 줄게. 근데 네가 반응성이 좀 커서 줄게. 어때? 이것도 준 거야. 알겠니? 그럼 뭐야 때? 전자를 좀 빠르게 준 거지. 근데 안나야 내 전자 줄게. 어떻게 돼? 엄청 빠르게 준 거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건 이 새끼들이 전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얘는 두 개가 이 전자 하나를 밀어내는 거지. 얘는 전자 10개가 하나 밀어내는 거지. 아까 칼륨은 전자 18개가 하나를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이 알카리 금속을 물에다 던지면 이 나트륨이 잘 봐. 나트륨의 전자를 물에다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자가 물한테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전자가 가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에 있는 전자가 물한테 가면 어떻게 돼? 아까 뭐 한다 그랬지? 물이 폭발하는 거야. 알겠니? 물이 터져버린다고. 물이 폭발해버린다고. 알겠니? 그게 뭐하기 때문에 그래? 반응성이 매우 커서 그런 거야. 어마무시하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알겠니? 근데 리튬은 어떻게 되겠어? 리튬은 좀 나아. 리튬은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물이 보글보글 끓어. 막 보글보글 끈다고. 알겠니? 선생님 안나야. 선생님 전자 줄게. 톡톡톡톡톡톡 이런 속도로 준단 말이야. 이해 됐니?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물과 어떻게 한다 그래?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래. 다시 알카리 금속은 물과 어떻게 반응한다고?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래. 자, 여기서 암기사항이 하나 나오지. 물과 알카리 금속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 암기 뭐하지? 이 물이 무슨 성대? 염기성대. 아직 우리 산성, 중성, 염기성은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워. 염기성 물이 되는 거야. 염기성. 알겠니? 그래서 뭐 되지? NaOH. 카메라 밖을 나갈 것 같은데 좀 나가볼게. 그래서 얘가 염기성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나트륨이니까 수산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염기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하자. 더 무서운 얘기야. 알카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고 더 무서운 얘기하자고. 더 무서운 얘기 뭐 해야 돼? 더 무서운 얘기 뭐 하자고? 무슨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새끼가 무슨 기체야? 수소기체잖아. 수소가 무서운 거야. 왜? 수소는 그렇지 반응하면 폭발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카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얘가 그렇지 않아도 얘가 폭발적으로 반응하는데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이 수소가 폭발해버린단 말이야. 너무너무 위험하지.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 알카리 금속 반응식 실험을 안 해. 옛날에는 학교에서 했단 말이야. 알겠니? 물 받아놓고 쌀알보다 더 작게 쪼갠 알카리 금속을 시험관에다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시험관에서 어떻게 돼? 보글보글 끓어. 그리고 거기서 모인 기체를 성냥불을 갖다 대면 터지는 그런 실험을 했단 말이야. 무슨 기체니까 그래? 수소기체니까. 근데 왜 요즘은 실험을 안 해? 위험하거든. 알겠니? 요즘 애들이 선생님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 좀 잘라서 쌀알보다 좀 작은 거 실험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선생님 눈치 쓱 보고 졸라 큰 거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글보글 끓어야 될 게 보글보글 끓겠지. 그럼 수소가 조금 나와서 성냥불 갖다 대야 어떻게 돼요? 터지면서 터졌어요 선생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 성냥불 갖다 대더니 빵 터져서 시험관 터지고 시험관 터진 파편이 얼굴에 맞고 또 째지고 꼬매고 또 소송이 어쩌다는 등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는 요만큼 넣으라 그랬는데 얘가 이만큼 넣으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요즘은 이걸 실험을 학교에서 안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뭐 한다? 물과 반응한다. 물과 반응하면 뭐 된다? 수용액은 염기성 된다. 발생하는 기체는 누구다? 수소기체다. 암기사항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하나 더 암기해야 되겠죠? 우리 염기성인지 어떻게 알아? 페놀프탈렌을 떨어뜨렸을 때 페놀프탈렌은 뭘로 찾지? 염기성 용액인지 아닌지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페놀프탈렌 떨어뜨리면 무슨 색깔 나온다? 붉은색 나온다.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입니다. 반응성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또 간자. 두 번째 우리 뭐 해야 되지? 알카리 금속의 두 번째 물과 반응해서 수기체 발생한다. 외우는 거 뭐 있어? 알카리 금속의 두 번째 성질은
반응성이 너무나 커서 물과도 반응하지만 누구랑도 반응해? 산소랑 반응하잖아, 산소랑. 그래서 알카리 금속의 약자가 M이라 그래서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됐죠? 그럼 화학식도 쓸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이게 M이야. 알카리 금속이지. 얘는 산소야. 알겠니? 만약에 나트륨이면 나트륨하고 산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 Na2O가 돼야 돼. 됐니? 이거 뭐가 돼야지? 산화. 나트륨. 왜 Na2O야? 나트륨은 몇 가 이온이야? 1가. 산소는 몇 가 이온이야? 2가 이온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M2O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산소랑 반응하면 이제 한다. 알카리 금속은 금속이니까 무슨 색이야? 모든 금속은 무슨 색이지? 음백색이야. 음백색. 두 가지 금속 빼고는 다 음백색이야. 누구? 금, 노란색. 구리 무슨 색? 붉은색. 얘 빼고는 다 무슨 색이야? 음백색의 알카리 금속이야. 음백색입니다. 근데 산소랑 반응하면 무슨 색 돼? 회색 되죠. 회색. 회색이 되는, 아주 탁한 회색이 되는 거야. 그 은회색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 한다고? 녹슬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됐니? 단면을 잘라놓으면 음백색이었는데 그 음백색이 어떻게 돼? 그래, 그냥 화백색으로 반한단 말이야. 누구랑 반응해서? 산소랑 반응해서. 역시 마찬가지지. 그럼 이 산소랑 누가 가장 더 빨리 반응하겠어? 칼륨의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 나트륨이고 리튬 반응 속도가 제일 느리겠지. 왜? 반응성 큰 순서가 누구 때문이야? 칼륨 때문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알카리 금속의 화학적 성질 두 가지 암기합니다. 알카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알카리 금속은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알카리 금속이 되고요. 산화 알카리 금속은 음백색이 은회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간다. 얘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지. 내가 학교 선생님은 나는 이걸 내지. 워낙 반응성이 크다 그랬지. 아까 물과 반응하고 산소가 반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시험에 내는 거 뭐 있어? 보관. 맨날 시험에 내는 거 보관. 그래서 알카리 금속 어디다 보관해? 알카리 금속은 어디다 보관해? 알카리 금속 어디다 보관해야 돼? 그렇지. 물도 없고 뭣도 없어야 돼? 산소도 없는 곳. 물도 없고 산소도 없는 곳에다 보관해야 되겠지. 거기가 어디야? 물도 없고 산소도 없는데 어디? 물도 없고 산소도 없는데 어디? 기름 속에. 알겠니? 기름. 우린 그걸 뭐라 그래? 석유. 석유나. 어디다 보관하지? 액체 파라핀. 액체 파라핀 뭐지? 액체 파라핀 뭐지? 액체 파라핀 뭐야? 액체 양초. 거기다 보관하는 거야. 거기 뭣도 없고 뭐가 없어서 그래. 그렇지. 뭣도 없고 뭐가 없어서 물도 산소도 없는 곳에다 보관하는 거야. 여러분들 공대 같은 데 가면 실험실에 금속들이 어떤 물에 담겨 있을 거야. 알겠니? 그런데 가갖고 보면 선생님 왜 금속을 물에다 놓으셨나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알겠니? 그럼 저 새끼 뭐야? 공대 온 놈 맞아? 그럴 거란 말이야. 알겠니? 선배님, 왜 금속을 물에다 넣으셨어요? 쟨 뭐야? 모든 금속은 물속에 들어가면 뭐야? 녹슨다. 알겠니? 녹슬지 않으려고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 속에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적 성질이었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알카리 금속의 물리적인 성질도 해보자고. 화학 반응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물리적인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지. 물리적 성질 뭐 있니? 알카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의 물리적인 성질은 뭐 있을까요? 물리적인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지. 뭐 있어? 화학 반응 말고 물리적인 성질 뭐 있어? 물리적인 성질 뭐 있을까요? 물리적인 성질 뭐가 있지? 자, 간다. 첫 번째, 밀도가 물보다 작아. 리튬도, 나트륨도, 칼륨도. 얘네들은 밀도가 물보다 작아. 그럼 밀도가 물보다 작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물에 떠. 혹시 학교에서 실험하는 학교도 있을 거는 같은데 요즘 위험해서 안 하지만, 자, 간다. 물리적인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인데 나트륨으로 하겠습니다. 나트륨 금속을 던지면 나트륨 금속이 이렇게 물에 뜬다고.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야? 화학 반응을 한다고. 불꽃이 나면서
펑펑펑 터져. 잘 봐. 펑펑펑 터질 때 얘네들은 뭐가 나오지? 불꽃색이 나와.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암기시키는 선생님들도 많아. 알겠니? 그래서 이건 중학교 때 배웠지? 불꽃색. 불꽃색 중학교 거야. 됐니? 이걸 구별할 때 쓰는 거지. 그래서 리튬 무슨 색? 붉은색. 됐니? 나트륨 무슨 색? 그렇지, 노란색. 칼륨 무슨 색? 보라색. 알겠니? 그래서 붉은색, 리튬 붉은색이야. 이거 언제 써, 우리? 언제 써? 그 불꽃놀이 할 때 쓰잖아. 그 불꽃놀이 할 때 화약에다가 나트륨을 쫙 집어넣어서 휘잉 해서 빵 터트린 거야. 알겠니? 그럼 불꽃놀이 할 때 빵. 우리 몇 시에 수업이 끝나야 되지? 아, 지금 끝나야 되는구나. 아, 오늘 너무 수업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었네. 잠깐 가자. 그래서 불꽃놀이 할 때는 뻥 터지지. 그러면 나트륨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 그러니까 언제 터져? 노란색 터지면 나트륨인 줄 알아? 보라색 터지면 무슨 색인 줄 알아? 칼륨인 줄 알아야 돼. 대신 붉은색 터지면 뭐가 돼야 돼? 7시까지 수업할 뻔했네. 자, 오늘 수업 양이 좀 작죠? 다음 시간에 알칼리 금속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험 봤는데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